자, 이번엔 전기화학에서 매우 중요한 식이 하나 있는데 버틀러 볼머 식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틀러 볼머 식은 이렇게 이제 주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거와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물질 전달 속도가 충분히 커서 전체 속도를 전하 전달이 결정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전극 표면에 물질이 공급되는 그런 조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앞에 요 식에서 보면은 표면 농도와 또 벌크 농도가 같을 경우 그러면 이게 1이 되고 이것도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만 남게 되겠죠. 나머지만 그리고 여기 오버 포텐셜을 그냥 에타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는데 이게 버틀러 볼머고 이 식이 나타나는 것은 요 앞쪽은 예를 들어서 이게 환원 전류로 하면은 뒤쪽은 산화 전류가 되고요. 그때 이것과 또 엑스체인지 커런트 I0가의 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에타를 이제 오로지 전자 전달에만 관련된 과전압이기 때문에 charge transfer over potential 또는 activation over potentia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한번 요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요 원전자 한 전자의 반응에 대해 아래의 조건에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그리라. 요게 있어요. 전극 면적이 주어지고 또 포멀 포텐셜이 주어지고요. 또 스탠다드 레이트 콘스탄트도 주어지고 온도 그리고 이 알파입니다. 알파. 그죠? 이제 대칭인자 시메트리 팩터 0.5로 주어지고요. 또 O의 벌크 콘센트레이션, 또 R의 벌크 콘센트레이션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그냥 풀면 되는 것인데 한번 실제로 풀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반드시 중요하니까 뭐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에타를 구하기 위해서 과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퀄리브럼 포텐셜과 또 엑스체인지 커런트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이퀄리브럼 포텐셜은 이렇게 주어지죠. 요 네런스트 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E0 프라임이 주어졌고 요 나머지 거를 집어넣고 구하면은 마이너스 0.11V다. 또 I0는 이렇게 이 식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다 놓고 이제 구하면 이렇게 2.2 마이크로 암페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근데 단위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되게 전기화학에서는 SI 단위 있죠. 이제 그것을 별로 안 씁니다. SI 단위 예를 들어서 전극 표면적인데 이거는 센티미터 제곱으로 됐거든요. 근데 SI 단위는 미터 제곱이죠. 미터 제곱을 하면은 너무 실감이 안 납니다. 그죠? 그리고 K0도 이게 단위가 센티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미터 퍼 세컨드가 아니에요. 농도도 몰라나 또 밀리몰라 이렇게 돼요. 근데 몰라나 밀리몰라도 이 SI 단위가 아니거든요. SI 단위는 뭐죠? 몰 퍼 리터가 아니고 그게 이제 몰라 농도인데 몰 퍼 뭐죠? 입방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단위를 잘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모든 단위를 이렇게 다 포함시켜서 계산했더니 I0가 2.2 마이크로암페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한꺼번에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캐소디 커런트죠. 이게 요 위로 올라가는 요 커브를 그리고 그리고 에노디 커런트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 물론 이게 이제 이게 대칭이죠. 대칭. 이게 이제 점 대칭이 되겠는데 그래서 요 그러니까 이퀄리브럼 포텐셜에서 요게 요 두 개의 그러니까 전체 전류는 요 두 개 합이 돼서 이렇게 굵은 실선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퀄리브럼 포텐셜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I가 제로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엑스체인지 커런트가 캐소딕, 에노딕 그 커런트가 다 흐른다. 크기는 동일하다. 2.2 마이크로 암페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릴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전기화학의 가역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리버시빌리티. 그러니까 여러분 화학 반응에서 가역적이다 하면 어떻습니까?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일어난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전기화학에서는 요 K0 스탠다드 레이트 콘스탄트가 매우 큼을 의미합니다. 매우 커요. 즉 넓은 과전압의 범위에서 양방향 전류가 흐른다. 이것을 가역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름으로 가역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K0가 매우 작다면 과전압이 조금만 크더라도 전류는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캐소디 커런트나 에노디 커런트에 의해서만 결정되므로 비가역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irreversibility라고 하죠. 비가역성을. 근데 화학 반응에서는 비가역적이다 하면 어떻습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이게 반응이 진행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연소 반응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죠. 어떤 물질을 이제 태우면은 한쪽 방향으로만 딱 진행되죠. 그죠? 그러니까 화살표를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씁니다. 그렇죠? 탄 물질이 다시금 원래 상태로 돌아오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기화학에서는요. 비가역적이라고 해도 이 전압을 반대 방향으로 이제 스캔을 하면은 약간의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또 역시 비가역적이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좀 틀리게 됩니다. 한번 제가 그려 보겠어요. 여기다가 보면은요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전압 전류 이 좌표에서 가역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렇게 나중에 모양이 왜 이렇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배울 건데 이렇게 쓰면은 요게 환원이면은 요게 산화죠. 그죠? 이런 경우는 K0가 상당히 클 때 이렇게 볼타모그램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이제 환원도 일어나고 산화도 일어나니까 이것은 리버시블, 그죠? 리버시블 이렇게 이제 됩니다. 반면에 비가역적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냐? 이게 쭉 해서 이제 포텐셜을 마이너스로 스캔 했더니 이게 좀 일어납니다. 이게. 근데 이제 반대 방향으로 스캔 시키는데 이게 잘 안 일어나요. 이게 반대 방향 이게 산화가. 근데 요쯤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요하고 요 픽하고 이 픽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이런 경우는 K0를 계산해 보면은 K0가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계산해 보면 그렇거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 리버시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역적이다, 비가역적이다 하는 의미와 전기화에서 가역적이다, 비가역적이다 하는 의미가 좀 작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K0가 매우 크다. 그럼 어떻습니까? 크면은 엑스체인지 커런트가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쪽 점선이 캐소디 커런트다.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이거 에노디 커런트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2kg 포텐셜에서 요 I0가 상당히 커요. 상당히. 그죠? 그리고 이거를 두 개를 이제 더하는 게 네트 커런트니까 두 개를 더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게 엑스포넨셜 함수지만은 요 영역에서는 이제 직선적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가역적이다. 그죠? Electrochemical Reversible. 근데 비가역적이라는 것은 요게 K0가 작으니까 요 커런트가 말이죠. 이것처럼 아주 매우 급격하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에노드 커런트도 이게 대칭이라고 볼 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은까 이렇게 이런 커브가 이제 나오죠. 그죠? 이런 상태를 우리가 비가역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K0가 상당히 작아요. 그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K0가 매우 클 때 어떤가? 이때는 네른스트 식을 만족합니다.
그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내런시트 식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요거 네트하고 이거를 나누면은 이거는 거의 0이다. 그죠? 내런시트 식. 내런시트 식은 언제 이게 결정이 되면 이게 적용이 됩니까? 이 평형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클 때는 평형이 이루어지는 조건이니까 어때요? 평형 상태에서는 전류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런시트식 요거를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제가 설명을 일단 적어놨습니다. 가역적인 경우 전극의 전압을 아무리 빨리 변화시켜도 그러니까 스캔을 빨리 해도 표면에서의 O와 R의 농도의 비가 내런시트식에 의해 결정된다. 그죠? 그만큼 전자 전달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표면에서 항상 내런시트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가역적인 경우에는 여러분 어때요? K0 값이 그러니까 우리 원칙적으로 봐서 K0 값이 식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포함이 안 되죠. 물론 측정은 가능하지만은 원리적으로 보면은 진짜 아주 어, 완전히 가역적이다 할 때는 요 K0 값이 식에 포함이 안 됩니다. 전류를 이제 나타내는 식에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언제 그럼 가역적이고 비가역적이냐? 그것은 어떤 상당히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보세요. K0가 이거 이상인 경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cm per second 이상인 경우 전기학적으로 가역적으로 판단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 상당히 작은 것 같은데 이 정도의 K0 값을 갖는 반응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른시트 식을 이용해서 여기 보세요. 전극 전위의 변화에 따른 O와 R의 표면 농도 변화 이 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건 뭐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0mV일 때는 어때요? 이게 1이죠, 1. 이게 차이가 없으니까 이게 1이 되고 이게 59, 원래는 이제 60으로 이렇게 대강 따지는데요. 59mV일 때는 어때요? 이게 10대 1이죠, 10대 1. 그죠? 10. 이거 이 두 배인 118mV일 때는 10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36mV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10의 4승 정도의 농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또 반대로 이게 마이너스 59mV일 때는 이게 10분의 1 이런 식으로다가 표면 농도가 변화합니다. 즉 표면에서의 농도의 비는 전극 전압에 매우 민감하게 변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전기화학의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두 개의 표면에서의 농도의 비를 변화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단순히 전압만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상당히 몇백 밀리볼트 그죠? 한 1볼트도 안 해요. 몇백 밀리볼트만 바뀌어도 표면에서 농도비는 이렇게 아주 상당히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전하 전달과 물질 전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버틀러 볼머식은 물질 전달 속도가 충분히 빠를 경우에 적용된다. 이거 굉장히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볼크에서부터 전극 표면으로 이제 거의 무한대 속도로 공급이 된다는 조건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과전압이 클 경우 큰 전류가 흐른다. 잘 보세요, 여러분요. 근데 이게 버틀러 볼머식은 언제 적용이 되냐면은 여기 2kg 포텐셜 즉 과전압 제로에서 조금만 벗어난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과전압이 크다 그럴 거면 어때요? 과전압이 클 경우에는 이게 여기서 평형 그 전압에서 좀 상당히 벗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벗어났으니까 전류가 많이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류가 많이 흐르려면은 어때요? 물질이 더 많은 물질이 벌크에서부터 전극 표면으로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실제적인 의미에서 물질 전달 속도가 그렇게 빠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경우는 어때요? 그런 경우에는 어, 이 과전압을 크게 하면은 물질 전달에 의해서 전류가 엑스포넨셜하게 계속 증가하지 않고 그때는 어떻죠? 어떤 한계의 전류가 흐른다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요거 그러니까 요 과전압 이제 x축이 과전압이고 y축이 이제 전류인데 요 과전압에서 여기 얼마 벗어나지 않은 요 영역에서는 물질 전달 속도가 일정해도 전류가 작기 때문에 충분히 물질 전달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쭉 어, 버틀러 볼마식이 요 영역에서는요 적용이 됩니다. 그죠? 또 요 중간 영역 있죠. 전류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런데 더 이제 과전압이 커지면은 이 그 전류를 큰 전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질 전달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보시면은 요 버틀러 볼로 시계 하면 요게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겠죠. 요 에너지 커런트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물질 전달의 제한에 의해서 가다가 전류는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이게 요 커런트를 뭐라 하냐? 리미팅 커런트다. IL 그죠? L은 리미트예요. 근데 여기 이제 캐서디 커런트니까 여기다 콤마하고 C 이렇게 붙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요 에노드 쪽도 마찬가지죠. 요거의 리미트 커런트인데 I L A 그죠? 에너지 커런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 요 코멘트 한번 보세요. 반응이 가역적일수록 높은 과전압에서 한계 전류가 흐른다. 그죠? 반응이 상당히 가역적인데 이게 결국은 이 한계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물질 전달 속도가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상당히 높은 과전압에서 이 한계 전류가 흐르고 비가역적일수록 낮은 과전압에서 한계 전류가 흐른다. 이제 그걸 알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또 유명한 경기학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이 타펠 플랫이라는 것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타펠 도시라는 것은 말이죠. 한쪽 방향만 즉 뭐 산업은 산업화 환원이면 환원 한쪽 방향만 가지고 우리가 이 도시를 한 겁니다. 잘 보세요. 예, 금방 말씀드려요. 과전압이 작다.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영역이죠. 이 정도 과전압이 작을 때는 어때요? 요 캐소디 커런트와 에노디 커런트 두 개의 합이 이제 전체 전류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게 합이 이제 거의 직선이에요. 저 직선이에요. 직선. 이걸 여러분 저 책에 보시면은 어, 테일러 엑스펜션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페이지 113페이지를 보세요. 엑스포넨셜 함수가 나오죠. 당연히 이 전체 전류, 그죠? 순조한 전류는 엑스포넨셜 함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거를 우리가 풀어 쓰자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테일러 수학에 보면은 테일러 엑스펜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 제가 써줄게요. 테일러 TA 혹시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면은 테일러 확장했다 해서 엑스펜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게 요 엑스포넨셜 함수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미분해요 한번. 처음에는 이거를 제로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1이죠. 1 x가 제로 1 플러스 이걸 한번 미분합니다. 물론 2x죠. 거기다 또 어떻게 되죠? 어, 미분한 다음에 x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x에 제로를 집어넣어요. 그죠? 그러면은 x만 나옵니다. x만.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걸 두 번 또 미분합니다. 엑스포넨셜 함수는 미분 하나마나 똑같죠. 그러니까 2x 그러니까 여기는 그 다음에는 두 번 미분했기 때문에 분모는 2 팩토리얼 그죠? 그리고 분자는 요게 제곱 그죠?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x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은 요게 2.718 어떻게 나가잖아요. 이걸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기막히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과전압이 작을 때는 누가 봐도 여기에 직선으로 이렇게 주어지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게 요게 오른쪽으로 할 때는 이렇게 되고 이게 왼쪽으로 할 때는 어떻습니까? 요게 또 한번 보면은 이 x는 이게 똑같은데 요게 이제 x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요거 바꿔가면서 여러분 한번 구해 보시면은 요게 직선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는 i 제로에다가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죠? 요 직선인 경우에요. 과전압이 작을 경우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다. 그죠? 여기 보세요. 요게 저항이고 요게 전압이니까 어떻습니까? 요 기울기는 이때는 저항이 같은데 이 저항이 역수로 표시가 된 거죠. 그죠? 안 그래요? 왜냐면은 이 저항이라는 것은 전압 나누기 전류인데 요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전류 나누기 전압이 되니까 이때는 저항이 역수로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저항, 죠? 여기 요 기울기를 역수를 취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RT 나누기 I0 곱하기 나누기 F다. 이게 바로 RCT. 왜냐면은 이 경우에는 아직 물질 전달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때의 저항을 Charge Transfer Resistance다. 그죠? 전자가 전달되는데 얼마나 많은 저항을 받느냐 그것만 뜻하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가끔 이제 연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요 차지 트랜스퍼 레지스턴스를 제시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 가역성이 클 경우 요 차지 트랜스퍼 레지스턴스가 어떻게 됐어요? 0으로 근접하겠죠. 왜냐하면은 가역성이 크다는 것은 여기서 I0가 그죠? 매우 크다는 거니까. 그리고 가역성이 작을 경우에는 I0가 작아서 요 RCT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극도로 작을 경우는 무한대로 접근한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그래프를 여러분 잘 보시기 이제 바랍니다. 또 이제 버틀러 볼머식을 만족하면서 과전위가 클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과전위가 작은 요 영역을 좀 벗어나도 여전히 버틀러 볼머식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전달에 있어 제한을 아직 안 받는 영역이 있어 요 영역 또 여기도 요 영역 이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때요? 이 영역에서는 어떻습니까? 한쪽의 기여도가 이 영역을 이제 이 영역에 들어가면은 한쪽의 기여도가 이제 완전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캐서디 커런트에서 요 선으로 이렇게 수선으로 근 다음에 전압 영역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에너드 커런트의 기여도는 거의 제로가 되고 오직 전류는 한쪽의 전류 캐소디 경우에 캐소디 커런트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버틀러 볼머 식에서 그렇죠 여기 항상 같네요. 여기 둘 중에 이것만 고려하든지 아니면 이쪽만 고려하든지 한쪽만 고려하면 된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I 네트는 이렇게 되든지 또 이렇게 되든지 한쪽만 고려하면 된다. 그러니까 다른 쪽은 우리가 그냥 무시한다. 워낙 작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캐소딕 커런트의 경우에는 I 네트가 IC와 거의 같고 IC는 이렇게 주어지죠. 그죠?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때요? 이거는 요 식과 다른 점이 뭡니까? 이때는 전류는 전압에 따라서 전압에 그냥 직선적으로 비례하는데 이때는 전압의 엑스포넨셜하게 이게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다루기는 쉽지 않으니까 여기서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를 취하면은 요 엑스포넨셜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로그 I 네트 이거는 이제 절대값을 왜 취했냐면은 에노드나 캐소드나 다 포함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로그 I0 여기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로그를 취하니까 이것은 더하기로 되죠.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죠? 이때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까지 값이 나와서 로그 I0 마이너스 그리고 알파 F 에타 나누기 이것 다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자연 로그가 아니라 상용 로그를 취해요.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취합니다. 2.303 RT다 이렇게 됩니다. 요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타펠 이것도 타펠 플러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요게 이제 캐소디 커런트에 대한 거고 에노디 커런트는 어때요? 요게 요 부분이 다르겠죠. 요 부분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요 아주 유명한 그래프인데 타펠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요 앞에 이거를 우리가 타펠 도시라고는 안 하죠, 그죠? 이거는 그냥 과전압 자일 경우는 자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타펠 도시라는 것은 이 커런트에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 그리고 커런트의 이 크기만 갖고 따져요. 그때 여기 에타 과전압을 표시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전부 다 이 직선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죠? 요 하나 이쪽은 과전압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고 이쪽은 기울기가 플러스죠, 그죠? 만약에 알파가 시메트리 팩터가 0.5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기울기는 같아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타펠 그러니까 여기는 에타인데 요 저자는 항상 요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쭉 이렇게 직선으로 되는 거죠. 직선으로, 그죠? 직선으로 쭉 가다가 어떻습니까? 요 과전이가 상당히 작을 경우에는 아까는 전압과 전류가 그냥 오음 법칙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여기다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이때는 직선에 벗어나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죠? 또 마찬가지로 에너디 커런트도 어때요? 알파가 0.5면은 이게 이제 기울기가 같겠죠? 이렇게 기울기의 크기는 같지만은 이게 어때요? 부호가 반대죠. 이렇게 가다가 과전이나 작을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펠 도시는 전기학에서 문장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영역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면 어때요? 슬로프. 그럼 요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뭘 구합니까? 알파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메트리 팩터를 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바로 요 타펠 도시를 하는 겁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도를 한쪽의 농도를 이제 고정시켜 놓고 다른 쪽의 농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뭡니까? 이 전류의 앞에 쭉 나왔어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농도를 바꿔가면서 전류 익스체인지 커런트를 변화를 재서 우리가 타펠 여기 알파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타펠 플러스를 통해서 기울기로부터 구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럼 과전이가 더 크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때는 매스 트랜스퍼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과전이가 이제 커도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쭉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요 커런트가 일정하게 되니까 로그를 취해도 일정하게 돼요. 이제 과정이 더 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일정하게 됩니다. 일정하게. 이쪽도 이제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과정이 하나 너무 작아도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다가 과정이 하나 너무 작아도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 영역의 기울기를 구해서 우리가 알파 값을 구한다 이겁니다. 알파 값을 구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엑스체인지 커런트를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요 기울기를 쭉 우리가 요 직선적인 영역을 취해서 쭉 엑스트라폴레이션 해요. 쭉 엑스트라폴레이션 해서 여기 y축과 만나는 이 점이 바로 이 i0가 돼요. 일단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로그 i0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절편으로부터 i0를 구하고 이로부터 k0, i0가 구해지면은 k0도 구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RCT, 차지 트랜스퍼 레지스턴스도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요 타펠 플러스에서 직접 요 기울기로부터 차지 트랜스퍼 레지스턴스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과정 i0, k0 그죠? 그리고 요 기울기 직선적인 요 영역에서는 알파 값을 구한다. 그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요거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